안녕하세요. 세일이공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효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짜 공부하는 힘을 키워주는 김성효 TV에 와주신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연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초등공부 독서를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 책이나 엄마와 보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책에서도 강조해서 다뤄드렸던 독해력을 키우는 핵심 비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도가 바로 이거겠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6학년을 가르칠 때 저희 교실에 죄와 벌을 읽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요. 그런데 같은 교실에 있는데도 아기돼지 삼형제를 읽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독해 수준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다릅니다. 교실에 몇 명이 있든 간에 아이들의 독해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령별로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세심하게 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읽기 능력이라는 것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볼 때도 이 아이가 한국어로 말하는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의사소통도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무리 없이 잘 소통할 수 있고 선생님 수업도 잘 듣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원인을 들여다보면 읽기 능력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라면 읽기 능력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셔야 되고 학부모님이시라면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독해 문제집도 하나 보여드릴 거고 알짜공책 시아편에서 보여드렸던 황금 문장 찾기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가정에서 실제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독해의 핵심이라는 글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말은 간단하죠. 독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글자 소리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고 유창하게 낭독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읽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읽기 유창성이 있는가 하면 구문, 이렇게 덩어리진 글이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추측하고 추론하고 파악하고 요약하고 예측하는 이런 모든 것이 종합된 그런 읽기 이해력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가지의 능력을 다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금 문장 찾기 저랑 같이 영상에서 해보실 건데요. 사실 황금 문장 찾기는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초등학생들한테 글의 핵심을 찾아라, 글의 주제를 찾아라, 글의 중심 문장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어려워라 해요. 그래서 아이들스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이 황금 문장이라는 표현입니다. 핵심 문장으로 지도하셔도 되고 주제 문장, 중심 문장 어떤 거든 좋습니다. 저는 영상에서는 황금 문장으로 통일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이 황금 문장이라는 것은 글 속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글의 핵심이 잘 드러나주는 글의 갈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보이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전부 다 초안지거든요. 자, 10권짜리 책입니다. 저 책에서의 핵심을 찾아라 라고 하면 쉬울까요? 초안지를 다 읽은 성인이어도 한 문장을 찾아라 또는 핵심을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 답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 책을 좋아해서 진짜 여러 번 읽었거든요. 저한테 초안지의 핵심을 100자 이내로 요약해서 말해봐라 라고 하면 저도 한참 생각해야 될 거예요. 즉 줄거리가 있는 소설, 동화책 이런 류의 책은요. 핵심을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독후감 쓰기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 창작 동화나 판타지 이런 식의 책들은요. 기승전결이라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글입니다. 대하소설도 마찬가지죠.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독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책에서는 아이들이
한 문장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이거는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거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지도가 어려워요. 엄마도 어려울 거고 아이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강조하는 그런 소설책, 동화책에서는 장면을 이야기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일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이 지도를 해주시는 것과 안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는 보통 후루룩 읽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다 없다를 따지지 이걸 가지고 무엇이 핵심이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목적이 없는 독서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책에서도 어떻게 이 챕터 제목을 붙여줬냐면 전략적으로 읽기를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책에서 전략적으로 읽기를 가르치라고 강조한 이유도 아이들이 무엇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않고 책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을 강조하는 이런 책에서는 아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냐, 이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장면을 찾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제가 천년손이 고민 해결 사무소입니다. 이 책에서 어떤 문장을 찾아라라고 하면 참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장을 가지고 쓴 책이니까 그렇게 문장을 찾게 하시는 것보다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장면을 위주로 생각해 보게 하고 그 장면을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띠지를 붙이는 식으로 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시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전래동화는 어떤가요? 전래동화는 교훈이 있는 책이에요. 교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해 온 거예요. 이것을 글로 풀어놓은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읽는 전래동화입니다. 흥부와 놀부, 핵심 문장을 찾아라, 황금 문장을 찾아라 하면은 아이들이 잘 찾던가요? 못 찾습니다. 이건 독후감 쓰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 문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막막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전래동화는 권선징악의 포인트가 있는 책입니다. 권선징악은 뭐죠? 착한 사람은 그에 맞는 보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가 권선징악이에요. 장화홍련전, 콩쥐팥쥐, 심청전, 흥부놀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전래동화를 읽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보통 주인공은 다 착한 일을 하는 인물들이죠. 주인공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한 그런 사람은 벌을 받는 장면이 어떤 거지? 그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식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까지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아이가 읽는 글이 어떤 식의 글인지를 그 갈래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목적에 맞는 독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냥 아 재밌었네 하고 덮어버리는 식의 그런 지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목적을 의식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지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독해 문제집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독해 문제집에서는 생각보다 황금 문장을 찾는 것이 쉬워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은 협찬을 받거나 광고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독해 문제집은 저희 아이가 서점에 가서 직접 고른 문제집이에요. 그네뛰기의 역사라는 글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네뛰기는 가로로 뻗은 그 나뭇가지 양쪽에 길게 두 줄을 느려 걸친 판자에 올라서서 앞뒤로 흔들며 노는 놀이이다. 자, 그네뛰기는 무엇이다? A는 B이다라는 정의로 시작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뛰기는 어떠한 놀이이다. 씨름과 더불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면 그네뛰기는 어떠한 놀이이다라고 정의해준 문장입니다. 보면 중요한 문장이 앞에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뒤에 볼까요? 이 문단. 그네뛰기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국과 고려의 옛 기록을 통해 그네뛰기가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에요. 중요한 문장이 다
앞부분에 있죠. 뒤에 나오는 문장들은 이 중심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뒷받침하는 문장들이죠. 그쵸? 그 다음, 고려시대의 근해는 궁중이나 상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유행하였다. 특히 왕실과 신하들이 많이 즐기는 놀이였다. 남녀 모두가 즐겼다. 그래서 이규보가 이런 글을 남겼다.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고려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겼다. 첫 번째 문장이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장이에요. 네 번째 문단, 한편 유교적 사고관을 내세운 조선시대 양반층에서는 대체로 근해를 즐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싫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문장이네요. 첫 번째 문장. 20세기 초부터 근해뛰기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마저도 단절되었다가 어쩌고 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잔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잔존에 대한 설명을 적어놨네요. 20세기 초부터 근해뛰기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라는 중요 문장이 앞에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독해 문제집에 나오는 글에서는 핵심이 되는 주제 문장이 앞부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제 문장만 글로 정리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초등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 해서 신문 사설이나 신문 칼럼 같은 양질의 텍스트를 가지고 이런 연습을 하면 좋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이 글에서는 중심 문장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 어쩌고 저쩌고 했다. 중심 문장 앞에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식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거죠. 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의 구조는 앞에 중심 문장을 놔주고 그 다음 뒷받침하는 문장들은 3개나 4개 정도 배치를 해서 독자가 읽으면서 글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구조를 아이가 꾸준하게 읽다 보면 중심 문장이 눈에 서서히 익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문단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붙어있는 문장들이구나 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황금 문장 찾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비문학적인 글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을 길러주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그런 지도가 필요한 거죠. 물론 설명하는 글에도 주제 문장이 뒤로 가고 설명하는 문장들이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글은 아이가 읽었을 때 중심 문장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을 읽히실 때는 중심 문장이 앞쪽에 있고 설명하는 문장들이 뒤에 배치되는 식의 그런 글을 많이 읽혀서 아이가 구조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양한 글을 접해보게 하는 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지요.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3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창작 동화나 판타지 같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읽는 책이죠. 이런 글에서는 기승전결 이야기에 초점을 두어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장면 속에 주인공의 대사나 대화, 행동, 표정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전래동화에서는 권선징악 그리고 교훈이 있는 부분이 드러나는 핵심을 찾아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이야기 나눠보게 하는 식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는 비문학적인 글을 읽을 때 중심 문장이 앞에 있고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뒤에 배치된다는 것을 눈여겨보는 그런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그리고 가장 자주 읽는 책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중심 문장을 찾아야 되는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알짜공책 씨앗편에서 보신 것처럼 부모님의 황금 문장과 아이의 황금 문장을 서로 찾아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식으로 책 이야기 나누기 그리고 독서 토론 같은 식으로 확장시켜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관련해서 황금 문장 찾는 지도를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가정에서 또 그리고 교실에서 지도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책에 썼던 것들 정리해서 양식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착순 딱 50명 정확하게 끊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 계시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